여기서 눌러주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늦게나마 받게 되었는데요. 아마쿠니 제네식 가오가이거 센티넬 제품이에요. 하비제펜과 아마쿠니에서 협업을 해서 제품을 발매해 준 건데요. 박스 디자인은 제네식의 상체를 찍어서 그냥 간단하게 편집을 해서 올린 것 같고, 뒤쪽도 뭐 크게 특별할 디자인은 없어요. 박스는 무난하고요. 박스 이 윗부분을 일단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면은 요즘 바이캄프에서도 이런 식의 박스 디자인이 많이 보이는데요. 용기 있는 맹세와 함께라는 문구와 함께요, 박스 디자인을 했네요. 한번 열어볼게요. 2단 볼리스터로 된 이 박스 패키지가 있고요. 여기에는 스탠드가 있고요. 스탠드가 좀 부실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었는데요. 스탠드가 꽤 널찍해요. 손바닥이랑 비교해보면요, 크죠? 본체와 가제트 페이저 밑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가 컬러로 동봉이 되어 있어서요, 컬러 설명서로 이렇게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는 등 뒷부분에 전원 스위치가 있는데요. 파손이 많은지 이 부분을 잘 잡고 끄고 키라는 소리예요. 끝부분만 살짝 잡고 스위치를 키게 되면은 끝부분이 파손될 우려가 많이 있는데요. 손잡이 부분을 잘 만들어줬으면 모르겠는데 위태위태하게 좀 만들어준 게 불만이긴 하죠. 제품을 잘 만들어주지 이런 설명서로 경고를 해줬다는 거는 전 조금 불만이네요. 헬핸드 해분할 때 손 파츠 2개랑요, 깍지 낀 손 하나, 기본으로 껴져 있는 전지가동손이 있고요. 제네식의 머리, 이게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요,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이제 제네식의 본체가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꽤 가벼워요. 끈이 생각보다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삐죽한 부분은 다 비닐로써 감싸서 보호 처리를 해줬고요. 떨어뜨리거나 그러면 파손될 부분이 얇은 부분들이 가장 먼저 파손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만질 때 다치지 않도록 삐죽한 부분이 많아서요. 전지가동손, 센티넬의 전지가동손은 항상 괜찮게 나왔었어요. 센티넬의 이 전지가동손은 꽤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손가락당 3마디씩 이렇게 잘 움직이고요. 일단 얼굴을 보면요, 괜찮게 양품을 받은 것 같아요. 스위치 파츠가 얇기 때문에 가끔 부러뜨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살살만 하면은 괜찮은 강도 같아요. 여기에는 전지가 따로 동봉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조그만 파츠는 이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건전지를 넣어볼게요. 그 LED 불량 때문에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런 전지 뚜껑이나 나사를 풀을 때는요, 맞는 규격 드라이버를 쓰세요. 십자선이 뭉개질 수가 있으니까요, 맞는 나사 드라이버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지는 플러스 평평한 쪽이요, 이쪽으로 가게 하고요. 2개를 넣게 되면 됩니다. 온으로 하면요, 불이 들어오죠. 낮이라 얼굴 쪽은 좀 약하긴 한데 지스톤 쪽에도 들어오거든요. 눈이랑 지스톤 쪽에 불이 들어오고요. 사자 얼굴에도 불이 들어옵니다. LED는 이상 없고요. 이 작은 파츠는요, 가제트 페이저를 등 뒤에 끼게 되면은 스위치를 켜고 켤 때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백팩 같은 거를 꼈다 뺐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위에 조그만 파츠를 덧대어서요, 여기다 껴주는 거예요. 스위치에 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스위치를 움직이게 되는 거죠. 또 움직이실 때요, 이게 얇기 때문에 위쪽에서 적절한 힘 이상을 주게 되시면은 파손될 수가 있어요. 껴주시더라도요, 살살 움직이셔야 돼요. 웬만하면 살살 움직여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사자갈기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요거는 양 옆으로 요 밑을 먼저 빼주시고요. 이 정도까지 쭉 빼주셔야 돼요. 여기서 밑으로 내려주셔야지 가동이 됩니다. 숙지하시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사자 갈기가 다 빠져서요, 더 예쁘게 보이죠. 그리고 헬핸드 해분 포즈를 할 때는 다시 올려주신 다음에 요거를 넣어주시고, 손이 앞으로 움직이면서 조금 더 가동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먼저 손가락 관절들이 조금 뻑뻑하니까요, 요것들을 좀 풀어주세요. 분리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길들여 주시고요. 그리고 제조사에서도요, 스위치를요, 부분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요, 요 몸통을 잡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라고 표시를 했거든요. 요 윗부분만 잡지 마시고요. 그 얘기가 요 설명서에 쓰여진 이 얘기입니다. 관절을 알아볼 텐데요, 팔관절 같은 경우는요, 어깨축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서서히 꺼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어깨 장갑을 이렇게 올리면요, 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깨 장갑 쪽에는 양쪽에서 이렇게 나중에 여러가지 특수효과 파츠를 여기다가 껴가지고요, 다시 연출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별매인데 나중에 이 파츠도 발매가 될 거지만 가격이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그 특수효과 파츠들이요. 닫아주시고, 어깨 관절 쪽에도 합금이 쓰여 있어서요, 움직이게 하는데요, 요 어깨 쪽에 이런 거는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텍트 쉐이드
그 기능인데요. 요게 아주 멋지더라고요. 이 주먹을 손을 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자동적으로 연출이 되는 기믹이 있어요. 이거 다시 빼면은 다시 쑥 들어가고요. 다시 누르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이런 참신한 기믹이 있고요. 이두근 쪽은 돌아가고 여기서 다시 구부리면요, 이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간섭이 굉장히 많은 디자인인데 가동을 하면서 간섭이 안 받게 설계는 잘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젖히면 구조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또 뺄 수가 있죠. 어깨 쪽을 여기서 회전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움직이고요. 회전되고, 어깨 장갑 쪽은 이렇게 또 움직입니다. 허리 쪽은요, 양 옆으로 회전을 할 수가 있고요. 축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또 요 밑에서 또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굽혀졌다 펴졌다 축관절이 있어요. 여기 축, 여기 축. 고관절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리뷰어들 중에서 파손이 몇몇 분이 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이 안을 열면요, 이 플라스틱 판을 빼고 여기 나사를 풀어서 이 안에 링이 있는데요. 이 링이 마모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스테인레스 합금으로요, 보강 파츠가 따로 발매가 됐거든요. 저도 주문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나중에 보강시키는 방법을 또 영상으로 찍어볼 겁니다. 이 부분이 슬라이드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는데요. 이 안에서 링이 연성의 플라스틱이기 때문에요, 계속 마모가 일어나서 헐거워지면요, 고관절이 헐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보강 파츠로 바꿔줄 생각입니다. 허벅지 같은 경우는 스커트를 올려보면은 여기서 회전되고요, 여기 슬라이드 있고요. 이 무릎 쪽에는요, 이중관절로 여기서는 스프링식으로 캐터필러가 안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어주게 되면 연동을 해서 여기까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관절은 짱짱한 편이고요. 하부 쪽에는 합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부 쪽에는 그렇게 부하가 걸리는 편이 아니에요. 이쪽이 좀 가볍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도 이렇게 움직였을 때 캐노피가 연동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려지고, 다시 다리가 이렇게 구부러졌을 때는 여기가 보이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움직일 때 간섭들이 조금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켰기 때문에 다리 쪽에서도 크게 부하를 받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슬라이드 기믹이 있어서요, 여기서 다리를 찌성을 논할 때 이 부분이 슬라이드 기믹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안정적으로 다리 포즈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쾌하게 슬라이드식으로 클릭 관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늘어나고, 여기도 반대쪽도 여기도 늘어나고, 발가락 같은 경우는요, 끝에서 접히고요, 또 여기서 움직이고요, 오므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회전 축관절이에요. 여기는 회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회전 축관절, 여기서 발가락이 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요, 여기서 또 접히고, 이런 식으로 오므려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가락도 하나씩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로봇 본체의 관절은 이렇게 알아봤고요. 센티넬 제품은요, 관절을 가동시킬 때 미리 어떤 구조인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가동을 시키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팔목 부분도요, 이렇게 그냥 돌리지 마시고 여기서 팔을 조금 젖혀 주신 후에 요 장갑을 조금 뒤로 올리시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셔야지 도색 벗겨짐이나 간섭을 덜 받고요. 특히나 요 사자 갈퀴 같은 경우는 요런 부분 있잖아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잘 부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워낙 얇고 뾰족하게 나온 부분들이 많아서요. 그런 것들을 항상 주의해 주셔야 돼요. 사자 이빨도 부러지기 쉽고요. 연성으로 좀 빼줬으면 이런 것도 좋았을 텐데, 연성으로 빼주면은 이런 날카로움이 잘 또 표현이 안 되니까요.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으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제네식의 머리 갈퀴는요, 여기 돌기가 있어서요, 여기다가 꼽아주기만 하면 돼요. 단단하게 고정되는 편은 아니고요, 좀 헐렁하게 고정되는 편인데, 여기서 이제 볼관절이 있어서 헤어컬을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불을 켜볼게요. 예, 이런 식으로 불이 다시 들어오죠. 예, 촬영하면서요, 조금 실망한 부분인데요, 센티넬답지 않게 이제 여기서 플라스틱 사출 찌꺼기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살짝 오돌도돌하게 남아있는 이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어요. 반대쪽은 그래도 없는 편인데요, 이쪽이 찌꺼기가 좀 남아있네요. 이런 부분은 이제 집에서 아트나이프나 커터칼 있으면요, 조금 더 이렇게 잘라서 다듬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칼로 다듬어서요, 요 플라스틱 사출 찌꺼기 제거해 줬고요. 다 껴줬으면은 가제트 페이저의 조립인데요, 볼관절로 있어서요, 그냥 끼워주기만 하면 돼요. 힘을 어느 정도 주고
딱 껴져야지 껴지는데요. 조금 힘이 들어가네요. 조심해서 끼우셔야 될 거예요. 여기도 볼관절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렇게 내구성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관절마다요. 가제트 가오의 관절들이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등 뒤에 고정을 할 때 락 장치가 되어 있는데요. 파츠가 줄어들었다가 넓혀지고 줄어지고 등에다 끼운 다음에 요 뒤에 있는 락을 좀 늘려서요. 요 고정 장치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거죠. 날개의 전개는 굉장히 설계가 잘 돼 있는데요. 요거는 맥스팩토리 제네식 가오가이거와 비슷한 설계로 날개를 펼치면 다 전개가 간편하게 되어 있어요. 따로 특별히 날개에 대해서 신경 써줄 일이 없긴 한데요. 다른 제네식과 다르게 여기가 한 번 더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요런 것도 있고 위에서 보시면 날개 각도 조절되고요. 다시 전개를 원위치 시킬 때는요. 간편하게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다 됩니다. 날개 정리가 끝납니다. 날개를 결합해 볼게요. 날개 결합은요, 판을 조금 더 늘려줄 수 있어요. 꺼내서 늘려주시고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 상태에서 밑부분부터 결합을 시켜주시고요. 위에를 결합시켜주시고 락장치를 여기에서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정이 돼요. 위에서 보여드리면 결합을 한 다음에요. 손가락을 넣고 양쪽을 이렇게 벌려주시는 거예요. 요거 락장치를. 그래야지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여기에 스위치가 있잖아요. 스위치가 부러질 소지가 많아서요. 설명서에도 요 윗부분을 잡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설계 미스죠. 이 상태에서요 돌기가 있는데요. 돌기를 여기다가 꼽아만 주시면요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네식의 가제트 가오 결합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디스플레이판 베이스의 결합인데요. 베이스도 조립을 해볼게요. 베이스가 좀 부실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봐도 맥스팩토리 몇십 년 전에 나온 가오가이거보다 베이스가 좀 부실한 것 같아요. 십자 모양으로 있는 받침대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시면 되고, 이 베이스판은요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게 분리가 되고요. 여기서도 또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는데 취향에 맞게, 공간에 맞게 전시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대로 쓸 것 같아요. 그냥 구멍이 워낙 많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 꼽아서요 전시가 가능할 것 같아요. 봉이 2개가 들어있고요. 봉이 2개 들어있는 이유는요, 브로큰 매그넘 주먹을 발사하는 씬을 연출할 때요 여기다 꼽고 요 바닥에 꼽으면은 주먹이 나가는 연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네식의 허리 부분에요 요 파츠가 있는데요, 이렇게 좀 젖혀주시고요. 평상시엔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위로 꺼내주시고 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시면요 더 많이 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관절 수리에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요 부분을 빼주면요 그냥 빠지거든요. 여기에 디스플레이 할 때 요 기둥 보조대를 여기다 꼽는 역할을 해요. 이 구멍에다가 끼워주시면요 지지대를 꼽을 수 있는 구멍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요 부분에요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은 스탠드에서 더 잘 서 있을 수 있게 되죠. 일단 스탠드에 잠깐 놓고 찍는 거는 괜찮을 듯 해요. 스탠드에서 본체를 잡아주는 능력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요 오래 공중부양 시켜놓고 전시하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팔꿈치 쪽에서 이게 제 거는 빠지는데요, 원래 빠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요. 팔꿈치를 움직일 때요 간섭이 조금 생겨서 약간 닿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실 때 요 구부려 주실 때 약간 좀 빼시는 느낌으로 이렇게 구부려 주세요. 너무 딱 닿게 하면 여기가 쓸리거든요. 이쪽이 쓸려서요 다리 관절 가동률은 꽤 좋아요.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뒤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요 축관절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쪽은 여기서 걸리는데 여기서 좀 더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 정도를 더 올려주시면요 뻑뻑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또 움직이고요. 관절을 원위치 시킬 때는요 다시 여기서 조금 더 뒤로 꺾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제자리로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꺾어 주시고 다시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면요 본래 고관절 위치로 돌아갑니다. 이 스커트를 젖히면요 조금 이렇게 공간이 뜨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위치를 시켜 주시면 돼요. 한 가지 아쉬운 건요, 이 주먹을 끼울 수 있는 브로큰 매그넘 봉이 좀 짧아서요 좀 더 길었으면 좋았을 뻔 했거든요. 역시 전지가동손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삿대질 포즈요. 잘 나오고요. 낮이라서 좀 밝기가 약합니다. 손파츠는 이 깍지 낀 헤렌드분 손이 좀 연질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깍지 끼기 전에 손도 연질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연질이고요. 깍지 낀 손으로 바꿀 때는요
브로큰 매그넘 파츠를 여기서 띄워주고 여기다 미리 끼워주시고요. 그리고 이쪽 손도 빼주시고 여기에 먼저 끼워주세요. 그런 다음에 끼워주신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렇게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갈키인데요. 갈키를 꼭 넣으셔야죠. 먼저 올리고요. 집어넣고 그 다음에 회전시켜 주시고, 간섭 받지 않게 조심해서 사자갈기 부러지지 않게요. 잘 정리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끼워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깨 쪽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헬앤드 헤븐 파츠가 완성이 됩니다. 프로텍터 쉐이드는요, 이렇게 파츠 껴주고요. 여기서 눌러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다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이 정말 신박한 것 같아요. 다시 요거를 빼주면 그대로 딱 들어가고요. 뒷모습은 가제트 페이트저를 전개했을 때요, 이런 식으로 눈의 형상이 보이게 되죠. 오늘은요, 센티넬의 제네식 가오가이거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도 새롭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ジェネシックガオガイガーの力は無限を超えた絶対勝利の力なんだ。Nah, I done grew up around some people living their life in bottles. Granddaddy had the golden flask, extra bigger day in Chicago. Some people like the way it feels, some people want to kill.